누워보세요. 여기에서는 측면은 우리가 수연의 원리상 정면으로 내려가서 기를 돌려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열이 나고 그 열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여기 위에서 측면을 통해서 전후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이렇게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는 그러한 그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몸을 측면을 푸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은영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측면 경락의 신경성 부분의 어떤 그런 그 간이나 담경 또는 심포나 상처 계통이 신경성 부분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또 심포나 상처는 장기가 없는데 경락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무형의 장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손을 대지 않고 은영적으로 이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은영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까지 했던 방법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기운을 이 단전으로 받아들일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장육부로 기운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배꼽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단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즉 배꼽은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불순 어머니로부터 영양을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불순물을 내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배꼽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서도 그러한 잠재적인 성향 때문에 모든 안 좋은 탁기라든가 어떤 그 연결된 것 그런 것들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배꼽 좌우 상하 좌우가 전부 다 굳어 있습니다. 호흡이 안 되고 수련이 안 되는 사람에서 굳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을 풀면서 기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꼽 위치에다가 손을 대고 은염을 강화시켜서 그 막힌 음결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받는 분은 편안하게 누워서 기운을 잘 받아들여야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사람도 그냥 편안하게 명상 상태로 이렇게 있으셔도 되고 아니면 생각을 좀 은영을 강화시켜서 기운을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 단전으로 해서 이 녹음으로 상대방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어떤 방법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 원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하기 때문에 항상 주는 이는 기가 높고 받는 이는 좀 그 기운이 낮다고 봤을 때 항상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기가 잘 전달이 되리라고 봅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방법을 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의 이제 덮어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덮어주기 방법의 수기가 무릎 쪽에 가게 되면은 감싸주기가 되겠죠. 감싸주기. 그 다음에 팔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잡아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같습니다만은 그 바뀌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가볍게 그냥 손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우선 상대방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 즉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고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명상 상태로 이렇게 하시면서 교류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기의 교류가 되기 전에 의사소통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준원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받는 이는 그 느낌을 준원이한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준원이한테 표현한다기보다 자기 스스로한테 스스로가 표현을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느낌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또 있으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없으면 없는 그 느낌을 그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냥 편안하게. 네, 잠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 경험으로는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면은 이제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짜릿짜릿하다거나 숨쉬기가 굉장히 편안해진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배꼽에서 꾸룩꾸룩,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 세포가 그 저린 듯한 느낌, 쉽게 말하면 짠 진동이랄까요? 그건 이제 세포 진동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는 뜨지는 않는데 중력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내 몸이 붕 뜨는 듯한 느낌.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간다 그러면 내 몸이 그냥 한없이 팽창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물론 이것은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본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단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좀 숨쉬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처음, 나중, 마지막 그런데 항상 하단전으로 기운을 유도해서 끝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 한 사람들은 단전에서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무릎으로 이렇게 물론 이 손은 대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만 이렇게 무릎하고 단전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그럼 무릎도 이렇게 차갑고 내근 사람들이 좀 따뜻해지고 이거는 하나의 주는 사람의 기운이 가기도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잠재되어져 있는 길을 이끌어내주는 하나의 전달자 역할이랄까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주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받아들이든 아니면 잠재되어져 있는 기운을 발현을 시키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주로 이제 신경성이나 시민성 질환 그런 것들이 원인일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좀 압력을 약간 이렇게 압력을 주는 방법이에요. 무릎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기를 써서 주물르고 만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한 10분 중에서 한 3, 4분 정도가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거는 기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손 수기로 해서 수기화법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은연적 시술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으로 예민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손을 이렇게 상대방에 이렇게 해서 그 손에서 기를 느끼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손가락 길이를 길어져라 해서 길어지는가 아니면 길어지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된다면은 잠깐 시범을 해서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덮어주기, 조금 좁은 데는 감싸주기, 조금 이제 발목 같은 데서는 이렇게 잡아주기가 되겠죠. 잡아주기. 발목을 삐었다 했을 때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삐었다. 뭐 배구하는 사람들 엄지손가락은 많이 삐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을 이 손가락 삐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호흡하는 겁니다. 행동수단 누워서 그러면 한 40분 행동하고 끝나고 나면 움직여보라 그러면 이게 수월하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한번 앉아보세요. 저쪽은 그렇죠. 이것도 어깨가 아프다 했을 때 어깨를 확 힘들어서 풀는 방법보다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있는 겁니다. 네. 요새 저 어깨들이 많이 붓고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면 긴장이 풀려요. 그러면서 어깨가 편안해지고 숨도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다고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줘서 앞뒤로 끌어내는 거지.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느 질환이, 쉽게 말해 질환이나 어떤 불편한 곳에도 대응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수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적재적소로 응용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자 한번 해보죠.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손을 이렇게 한번 자 해보세요. 자 오른손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아니 저 두 손을 올려보세요. 자 어느 손에 지금 느낌이 나보세요. 네, 오른손. 이번에는 오른손이 됐습니다. 양손 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손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분할 수가 이렇게 하면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고요. 손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훈훈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손 이렇게 이 손금 있죠? 안금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안금을 이렇게 딱 맞춰봐서 이렇게 손 길이를 재보시라는 얘기죠. 똑같죠? 자, 그럼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듭니다. 오른손만 드세요. 네. 그 다음에 이 손이 기운으로 인해서 쫙 기운이 올라가서 이 손이 길어지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자 가운데 손가락의 기운 1분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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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손가락이 길어집니다.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운데 손가락이 길어집니다.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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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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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진다. 네, 됐어요. 자, 그 재보세요 이제. 분명히 저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 기운이 안 올라가니까. 자, 재보세요. 재볼게요. 똑같이? 네. 자, 하다 보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하면은 집중을 하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힘이 뻗쳐요. 이렇게 뻗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재보면 벌써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기운의 생각의 힘으로 이게 쭉쭉쭉 기운이 뻗쳐요. 뻗치면 이렇게 재보면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전신에 이렇게 두고 불편한 곳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싸늘한 기운이 나와요. 냉기가. 그러면 그런 냉기들을 두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그 냉기를 내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냉기를 뽑아내는데 너무 힘을 많이 소모가 되어지니까 먼저 그 전에 이 손으로 감지를 해서 냉기가 있으면 그 냉기를 쭉 이렇게 발 쪽으로 뽑아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손으로 몸을 대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은 우리한테 그냥 쓸어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수기법 중에 전에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냉기를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은 실제로 누워있는 분은 발 쪽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냉기가 시원한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의령은 냉기를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근육을 이제 밖으로 뿌려주고 땅속으로 묻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어깨가 아프다거나 더 중점적으로 아픈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렇게 만약에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 했을 때 이렇게 만져보면은 거기서서 묵직한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이상 열기가 있다든가 냉기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안 좋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내듯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뿌려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끌어내듯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묵직한 것이 가벼워지는 그런 거든요. 순간적이지만 순간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무릎에 그렇다 이거죠. 오른쪽 무릎에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하고 다른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 기감이 예민한 사람들은 또 하는 사람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은 한쪽이 냉하고 좀 이상하다 그럴 경우에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시술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야 힘이 낭비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것 같으면 전신적 질환이 있다 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뽑아내시는 시술만 하시고 그 다음에 국부적인 질환이 있다 했을 때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팁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쓸어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잡아내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덮어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썼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측면에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의 대표적인 질환이 측면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두통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쓸어내기나 아니면 잡아내기나 덮어주기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편두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말 그대로 편두통은 국부적인 거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고 왼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보고 오른쪽으로 봤을 때 열받는 곳이 쉽게 말하면 두통은 열 때문에 오니까 이 따뜻한 훈훈한 이상열기가 있다는 거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봤을 때 아니면 그냥 오른쪽이 아프다 했을 때 이 구분이 안 되더라도 그럼 오른쪽이 아픈 부위가 어딥니까? 해서 그럼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잡아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내서 땅속으로 묻어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 5, 6번 정도 이렇게 잡아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덮어주기를 이렇게 손에 직접 대지도 않고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청량한 기운을 이렇게 넣어주시든가 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가 예민하고 기감이 좋은 사람은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락의 응용 원리 원칙에 의해서 물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손 발끝의 양경을 만지라 그랬거든요. 경락의 응용 원리 보면 손 발끝의 양경, 즉 측면이니까 이 삼초경이 흐르는 심포경하고 삼초경이 흐르는 이 네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만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쪽, 왼쪽이 아프면 왼쪽 이렇게 만질 때 있으면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렇게 좀 아프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만지고 또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담경이 흐르는 네 번째 발가락, 그 다음에 간경이 흐르는 이 첫 번째 엄지발가락의 왼쪽 내치기죠. 내치기 여기를 내치기라고 한답니다. 여기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아프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측면, 아까 뭐로 누워서 만졌잖아요. 이 심포, 안쪽으로 흐르는 심포경, 그 다음에 바깥으로 흐르는 삼초경을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왜?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그냥 만지고 있는 겁니다. 만져서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팔다리 만졌죠. 오른쪽이 아팠을 때입니다. 그럼 오른쪽 만지고, 그 다음에 무릎 아래, 이쪽 간경하고 간경을 만지고, 그리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오른쪽도 만지고 왼쪽도 만지고. 왜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느냐? 오장육부하고 가장 원격 조정을 하기가 쉬운 곳이 무릎 아래, 팔꿈치 아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 아래쪽, 팔꿈치 아래쪽으로 경락이 낮게 깔려서 자극을 하는데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편두통은 간담의 문제, 쉽게 말해 심포상체의 문제니까 이 간담의 이쪽, 아까 배우셨죠? 호흡 푸는데 이쪽을 만져보면 딱딱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해서 이렇게 지그시 간담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어깨를 어깨 푸는 거 배우셨죠? 그 어깨를 좀 앉아서 풀어주시고, 목도 좀 천주풍기양 누르는 거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이 편두통 정도는 그냥 깔끔하게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이 경락의 응용 원리가 한 8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지금 자막으로 나갈 텐데 그것을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하나 더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했을 때 이 무릎은 이렇게 그 위장 경락에 의해서 관할구역을 친다면 위경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위장경을 다스릴 수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아프다. 그럼 환부의 위아래를 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 여기 푸는 거 배우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풀지만은 한쪽이 아프니까 한쪽을 이렇게 풀어서 눌러주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를 하라고 했으니까 밑에 그 위경을 잡아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프면 환부의 뒷면, 앞이 아프면 뒤에, 뒤가 아프면 앞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이 아프니까 뒤쪽으로 엎어놓고 엎드리게 해놓고 이 뒤쪽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위장에 관련돼 있으니까 위장을 만져봐서 위장이 붙어져 있으면 위장을 좀 풀어주시고, 그러면 이거 무릎도 깔끔하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 자막의 8가지 경락의 운영 원리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는 방법들만 나왔습니다만은 그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처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으셔서 한 번씩 직접 시술을 해보시면은 아마 공부가 많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